안녕하세요, 준하입니다. 여러분은 의자 관심 있으세요? 저는 급식 먹을 시기가 되어 엄마가 의자 사라고 할 때 여기저기 앉아본 기억이 제게는 의자입니다. 지금까지 제 돈 주고 의자를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의자 자체를 의식해본 적도 없어요. 예쁜 카페나 식당에 가도 앉아 있었다만 기억에 남고 의자 생김새는 어땠고 색이 어땠는지 1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의자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감각 있는 인테리어를 소개하는 브이로그에서 좀 뭔가 디자인적인 의자들, 소품들이 자주 보이고부터입니다. 그렇게 몇몇 의자를 의식하고 나니 감각적이고 예쁜 카페에서도 보이고 오늘의 집에 가는 이런 스타일이 많더라고요. 바로 미드센추리 가구들인데요. 미드센추리란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가구들을 말하는데, 기능 중심이라 진짜 개편하면서 유행 안 타는 조형적인 이쁨까지 놓치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예쁘다 해서 검색해봤는데 의자 가격이 80만원인 거예요. 세일해가지고. 그래서 이 의자들이 뭐 때문에 비싸고 취향을 나타내는데 활용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오늘은 미술관 온 것 같은 분위기를 주는 바실레 체어와 여러 브이로그에서 자주 본 거실용 의자 세스카 체어 덕질해보겠습니다. 의뢰 레전드 디자인은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개념의 조합으로 탄생하는데, 이 의자들 역시 그래요. 지금은 감각 있는 의자 1 정도로 보이지만 이 의자는 사실 아이폰급의 혁신을 이룬 의자입니다. 대체 뭘 했길래 혁신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요. 1920년대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은 그냥 초토화, 반면 바다 건너 무기판 돈으로 떡상한 미국이 세계 경제권을 쥐게 되었는데요. 이 나라에 돈이 넘치니까 사람들이 소비도 오지게 하고 부르는 게 값이니 물건도 오지게 만들면서 너도 나도 공장 세우며 대량 생산, 기계화 최고를 외치던 시기였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냉장고, 라디오를, 미국에서는 애진작의 1인 1 하겐다즈 하면서 라디오로 음악 들으면서 있었습니다. 수출 수입도 많이 하게 되면서 유럽에서도 공장이 있는 도시에 사람이 몰립니다. 근데 당시 유럽 도시는 요지경이었는데 이렇게 서울에 1층 집만 있으면 과연 몇 명이나 출퇴근이 가능할까요? 결국 텐트 친 사람들도 생기고 5시간 걸려 통근하는 경기도민들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에도 이런 대량 생산, 기계화의 개념을 넣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르크루비지라는 현대 건축의 아버님입니다. 이 아버님께서 가만 보니까 집은 비바람을 피해주고 우리가 더 편하고 일 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랑 다를 게 없었는데요. 그래서 사람 사이즈를 규격화해가지고 이 사이즈들이 불복 먹고 덕질하고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간이 구성되고 사이즈는 어느 정도가 나와야 하는가를 수치 딱 정해서 표로 만들어놨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대한 표준화를 이룬 건데요. 이 표준화는 참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데, 어딜 가나 방, 거실, 화장실 구조가 비슷한 자랑스러운 K 풍경의 아파트 있죠. 이게 이분이 만든 개념이에요. 근데 집은 이렇게 만들어도 그 공간을 구성하는 가구는 여전했는데요. 당시 가구들은 나 돈 많다, 나 이 정도 레벨이다를 티내는 수단으로서 크기는 거거익선이었으며 집안을 가구로 가득 채우는 게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기능보다는 분해를 위해 장식을 오지게 달았는데요. 주로 안락한 쿠션과 천, 나무 골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수공예품으로서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이 원목 가구들은 그만큼 예쁘긴 했지만 주문하면 최소 3년 뒤에 받을 수 있고 가격이 오지게 비쌌으며 이동이 쉽지 않으니까 한번 놓으면 평생을 묵직한 가구에 둘러싸여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니 밥 먹을 때 앉아서 먹고 접시들 넣고 누워서 유튜브 보려고 드렸는데 주문하면 바로 오지도 않고 막상 드리면 집안에서 길막이나 하니 별로 생활에 도움이 안 되네고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가구에도 같은 개념을 적용했어요. 가구는 살아있는 기계이자 손발의 연장으로 인간이 엽떡 먹고 롤하고 덕질하기 위해 도와주는 사물로서 존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식 싹 빼고 기능에 충실한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생각을 갖고 아버님도 역사에 남을 의자 몇 개 남기셨고요. 오늘의 주인공 의자들은 이런 뜻있는 아버님이 교장으로 있는 독일의 바우하우스라는 학교의 첫 번째 졸업생이었던 건축가 마르셀 브로이어가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빌드업이었어요. 마르셀은 졸업 후에도 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실천하며 기계화라는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해왔는데요. 1925년 기존 수공의 재료들을 버리고 산업 생산의 재료였던 강철 튜브, 합판, 산업유리 등을 활용한 가구를 연구하는 교내 공방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연구를 하던 중에 어느 날 자전거를 빤히 이렇게 보다가 저 생김새는 이동수단으로 군더더기 1도 없이 얼마나 뺄 게 없길래 세월이 지나도 생긴 게 그대로냐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이런 자전거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의자가 바로 바실레 체어입니다. 이 바실레 체어는 나오자마자도 그렇고 지금까지 디자인 역사에서 손꼽는 레전드인데 그 이유는 3가지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기능적인 면인데, 이 화려한 무늬를 가진 육중한 나무 대신에 가볍고 가공하기 쉬운 쇠파이프로 몸체를 만들고 그 사이에 가죽을 대어서 그 어떤 의자보다도 편하고 안정되고 가벼운 의자가 탄생했습니다.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을 정도로 의자 무게를 확 줄였고 파손의 위험도 확 줄였습니다. 이 나아가 사출 성형과 니켈 도금 방식이라는 제조법은 이 공장에서 찍어내기에 적합한 형태로 주문 후 배송 기간까지 줄여서 아까 그 거거익선 의자들 안 좋은 점을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보완했습니다. 할머니 자개장처럼 크고 묵직하고 비싸가지고 한 번 사면 잘 안 바꾸던 가구 세상에 이케아가 등장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로
실제로 레전드인 이유는 디자인적인 면인데요. 이 디자이너들이 봐도 세련되고 극찬하는 형태랍니다. 이 왜 세련됐는가를 굳이 말로 설명을 하자면 이 선과 면이라는 지극히 관념적인 형태들을 수직과 수평의 기하학적 질서로 구조화하여 고도의 수성적 조형미를 갖추었다. 인문학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각광받는 이유는 당시 미술 트렌드였던 신조형주의 혹은 데스트리라고 불리는 유행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데요. 이 유행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형태랑 그런 소재를 다 빼고 모든 사물의 기본 구성 요소인 선과 면, 이 색깔만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퓨어한 순수한 기하학적인 예쁨을 찾아보자 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연 풍경을 보고 나무, 풀을 이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선, 면, 색 이런 뭔가 근본 요소들만 표현을 하는 거. 이제는 전단지에도 나오는 몬드리안, 이게 데스틸의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실레치아오를 보면 되게 뭔가 수직 수평, 선과 면의 조합이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되게 트렌디해 보이면서 이렇게 덜고 덜고 근본 요소만 남으니 세월 안 타고 지금까지 세련돼 보입니다. 이 3년 뒤 딸내미 이름을 따서 만든 세스카의 의자 역시 같은 이유로 조형적인 이쁨을 뽐내는데요. 여기는 플러스 알파로 캔틸레버라는 건축 기법이 들어갔어요. 캔틸레버란 한쪽 끝을 고정하고 다른 쪽은 공중에 떠있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당시 건축은 최소의 재료로 최상의 효율을 뽑는 가성비를 중요시했는데, 이 건축 트렌드에 영감을 받아서 의자에 특별한 접착체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가공, 튼튼함, 세련된 디자인 이렇게 일다쌍피를 이뤄냈습니다. 세스카 정도 되니까 집에 둘 가게 나오고 좀 더 집에서 요리조리 잘 쓸 것 같아서 저는 세스카 갖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역사적 측면인데요. 이 의자들로 하여금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쌉 가능해진 것이죠. 또한 기계의 시대에 맞춰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바뀌던 시기에 보는 깐지를 중시하던 의자에서 앉기 위한 도구로서 의자로 의자의 개념을 바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자가 레전드인 거를 세 줄 정리하자면 새 시대에 최적화되어서 모두가 그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세련된 의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의자 덕질해봤는데요. 약간 뭔가 디자인적이고 뭔가 다른데?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예쁘기만 했던 의자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고 이게 왜 예쁜지, 인간 역사 중에 환획을 그은내구나 라고 좀 다르게 보여요. 이 TMI를 풀자면 요새 비슷한 게 많으니까 어떤 게 찐일까 궁금해졌는데, 이 가장 초기템 제조는 떠넷 여기로 이 브랜드가 써져 있는 거는 제일 희귀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모빌이 두 번째 제조사로 빈티지 모델을 생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가비나라는 곳에서 현대판 모델을 판매했고, 현재까지 주력 제조하고 있는 것은 놀이라는 가구 회사입니다. 이 의자의 디자인은 저작권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 짭을 아무리 만들어도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 바실레체어라는 이름은 너 고소 가능합니다. 추우니까 아까 사온 붕어빵 먹습니다. 그러니까 팥이 적어가지고